사기보다 더 악질, 돈미양의 준사기죄. 자, 이 윤미향이 이제 당직 정지됐고, 그 다음에 더불어 추행당에서도 이제 윤미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윤미향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윤미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웬만하면 봐주고 싶고, 그 다음에 봐달라고 압력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미향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 정의연, 이 문제가 굉장히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거죠. 왜? 문재인 정권, 강경화 모두 반일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음의 집에 가고 뭐 정의연 방문하고, 갑자기 강경화가 장관 이 물망에 오르면서 뭐 정의연에 가고 나눔의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강경화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지만 그런 개념이나 뭐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양키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미국에서 살았던 이 강경화가 진짜 반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 주사파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경화가 권력에, 어쩌다 맛본 권력에 이렇게 완전히 순치돼 가지고 저 사람들의 인형이 되는 걸 보고, 꼭두가시가 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분개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뭐 사과는 깔끔하게 해야죠.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근데 강경화에 대해서 아무 커리어가 없었던 거죠. 강경화를 꾸밀 만한 게. 그럴 때 강경화를 외무부 장관으로서 이 자기네 진영에 신호를 준 게 뭐였냐?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강경화가 매우 공감하고 있고, 강경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가고 있고, 이 종군 위안부 이퀄 강경화,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말하자면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때 이 종군 위안부 정의연, 윤미향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윤미향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문재인 정권이 계속 종군 위안부 이걸 가지고 일본을 막 그냥 닥달을 한 거예요. 또 일본 정부로서 굉장히 아킬레스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아킬레스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이 종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건 제노사이드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국가가 조직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점령지 식민지의 여성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해가지고 인종 말살까지 간 거는 어떤 역사에도 없습니다. 이건 일본의 극한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거는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님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윤미향에게 나름대로 이 정권은 신세를 진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을 비례대표로 해줬고, 또 많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끝까지 갖고 간다, 이 얘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하자면 검찰에서 나온 결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윤미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났어요. 왜? 이 준사기죄라는 게 엄청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모짜르트님, 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짜르트님은 저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음악. 그리고 모짜르트님은 정말 클래식 전문가인데, 우리가 정말 세월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짜르트님의 안내로 이 클래식 번개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네, 우리 하스케아 마키님, 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다행히 외관은 더 이뻐졌어요. 약간 살 빠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이, 씩씩하게 가야죠. 네, 써느리님, 정말로 이 나라가 개떡 같다요. 한숨만 나옵니다. 자, 앤님, 준사기죄 이것 때문에 단체에까지 피해가 갈까봐, 네, 예, 지켜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준사기죄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사기죄는요, 멀쩡한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사람,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쁘죠. 하지만 사기를 친 사람이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미향의 경우는 준사기죄가 8가지 항목 중에서 딱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아픈 치명적인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즉 길원옥 할머니가요, 이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해서 일본의 여성 단체가 모아준 돈을 거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할머니들을 주자. 이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 가운데서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즉 그 길원옥 할머니한테. 근데 1억 원이 길원옥 할머니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길원옥 할머니가 1억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 받자마자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정의연의 계좌로 빠져나갔고 1천만 원은 길원옥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갔어요. 근데 길원옥 할머니의 가족들은 길원옥 할머니의 이 통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통장 관리는 말하자면 자살을 했던 그 소장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손 소장이.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겁니다. 당시에 길원옥 할머니가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 당시에 길원옥 할머니의 정신 상태는 어땠냐. 의사들이 다 인터뷰하고 진료를 한 게 나와요. 치매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방금 얘기한 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의 유언장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때 옆에 윤미향이가 나와요. 그 영상을 보면은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언장 하는데 왜 윤미향이가 특별 출연을 하냐고요. 씬스틸러가 바로 윤미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사의 이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돈을 재물을 갈취한 준사기죄가 딱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제가 아는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준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중형을 매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는 엄청나게 이거는 구속 사유까지도 쌓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준사기죄고 더구나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갖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항목이 8개나 되고 거기다가 윤미향이가 자기가 이 정의원의 계좌에서 이렇게 빼먹은 돈이 아주 꾸준하게 빼먹은 거예요. 습관처럼 버릇처럼 빼먹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뭘 뜻하겠습니까? 정의원 계좌는 나의 사적 계좌다. 이게 바로 내 통장이야 이러면서 통장 흔들어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뺏어 썼어요. 그래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자기 가족하고 외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썼겠죠. 옷도 사 입고 뭐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1억 원이 넘어요. 자,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다 구속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 구속된다고 해요. 근데도 구속이 안 됐어요. 돈미향이가. 근데 가장 사람들이 치를 떠는 거는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기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의 통장으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 손소장이란 사람한테 돈미향이가 계속 죽기 직전까지 전화를 말하자면 8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화를 해대면서 뭐겠습니까? 소장님이 다 안고 가야 돼. 그리고 난 증거 없어. 뭐 이러면서 그 소장으로 하여금 자살케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소장을 죽인 건 저는 윤미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손 소장이 바로 거기에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돈을 빼거나 그런 잡일을 월급 80만 원을 받고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돈미향이가 했던 걸 보면 더 끔찍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길원옥 할머니는 평화인권가입니다. 이러면서 검찰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평화인권가로서의 이 존재를 부정했다. 이러고 나섰어요. 또 김복동 할머니, 우리 평화인권가인 이 김복동 할머니, 뭐 복동 할매, 뭐 이래 가면서 그 할머님들한테 평화인권가, 뭐 대일, 뭐 투쟁가 이런 타이틀을 막 붙여준 거예요.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주민이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 이걸 보면은 여러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그렇게 달고 있냐? 이게 무슨 뭐 세월호 무슨 뭐 배지 무슨 뭐
뭐 이러한 그 시민운동에 뭔가 이 배지 무슨 뭐 휘장 이런 걸 달고 있어요. 여기가 그냥 무거울 정도로 이만하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외부자들 할 때 박주민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저기 안영환 의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 배지를 보다가 이렇게 씩 웃다가 딱 보다가 안영환 선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안영환 선수도 저놈아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라든가 좌파 진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은요 막 엄청나게 막 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1,500배로 달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나. 이거는 좌파 진영에서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가, 뭐 평화운동가 김복동, 뭐 여성운동가 뭐 길원옥. 그 할머님들이 무슨 평화운동가니 여성운동가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로서 그 할머님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즉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상징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살아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을 평화운동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좌파들의 책략입니다. 좌파들은요, 그 임종석이가 전대협 의장할 때 임종석이한테 딱 경례 붙이고 쫙 줄 서고 뭐 수청 들게 하고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일종의 타이틀, 그 다음에 가상의 막 이렇게 우상화,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쓴 겁니다. 할머니 훌륭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 모으고. 정말 이용수 할머니가 그랬죠. 돈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중국 사람이 이제 챙긴다. 정의연이 모든 돈을 챙겼다. 제주는 할머니들이 불렀다. 정의연은 딱 그 할머니들을 그런 식으로 써버린 겁니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에게 평화운동가, 여성인권가 막 이러면서 그 할머니들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거짓의 타이틀 이런 걸 달아준 거죠. 그래서 돈미양이가 그날 새벽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영상도 봤습니다. 그 영상 글씨체를 보면 이건 무슨 북한 글씨체하고 똑같아요. 위대한 수령 뭐 김일성 동지 막 글씨체로 같으면서 이 할머님들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다가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 영상을 내린 거예요. 그 영상을 찍을 때도 그 할머니들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할머니들한테 가혹행위를 한 겁니다. 왜? 한두 번 영상 찍을 수 있었겠어요. 말도 틀리고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리는 할머님들, 그 할머님들에게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20-30분은 제가 보기에는 괴롭히면서 찍었을 겁니다.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반말 찍찍 해가면서 윤미향이가 할머니들하고 얘기한 거 보면 다 반말이에요. 뭐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평화인권가 뭐 김복동 뭐 여성운동가 뭐 길원옥 이렇게 하면서 왜 반말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서커스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동물 서커스 같은 거 볼 때 동물 학대라고 하죠. 왜? 이 코끼리가 이렇게 춤을 추고 하마가 춤을 추는 것도 이 바닥을 굉장히 뜨겁게 해가지고 막 그 동작을 연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 위에서 춤을 저기 하게 되면 뜨겁지 않더라도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혹하게 할머니들에게 동영상을 찍게 했던 겁니다. 저는 윤미향이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속감입니다.